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파의 모종을 어떻게 구입하셔서 혹은 어떻게 준비하셔서 심으시나요? 보통은 씨앗을 이렇게 포트에 파종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좀 물도 주고 살충제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하면서 모종을 길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밭에 정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종 가게에서 모종판, 이렇게 이미 길러진 모종판을 구입하셔서 심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방법에 비해서 훨씬 좀 수월하면서 경제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실파입니다. 실파. 이것들이 지금 5월 초에서부터 한 5월 중순까지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면 지금 한참 나올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파 전문 농가에서 대파를 많이 길러서 모종으로 길러서 이렇게 이제 육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걸 다 속간해서 시장에다가 팔고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정식으로 재배 간격을 맞춰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참 이렇게 속간한 실파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이게 왜 지금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세봤어요. 이게 제일 이 세 단 중에서는 굵은 대파의 지금 모종입니다. 대략 이거 한 단에 지금 75개가 들어있고요. 이게 그 다음 중간 건데 한 100여 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제일 가는 대파 모종인데 이건 120에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굵은 걸 원하시면 좀 굵은 걸 고르시면 되고, 좀 얇은 걸 원하신다 그러면 얇은 걸 사시면 되는데, 그게 뭐가 됐든 이거 한 단에 제가 지금 2,000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수로 따지면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대파 모종 한 판, 네, 이거 한 10,000원 주고 이거 사시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들어가는 정성이나 노력, 시간 이런 걸 감안하시면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를 수도 없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모종을 이렇게 좋게 기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르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시간도 아끼고 여러 가지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판에 만 얼마 주고 사시는 것보다는 경제적일 수도 있고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이른 봄부터 씨앗 뿌려서 물 주고 약 뿌리고 하면서 기르는 거에 비해서 수고로움도 덜하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5월 초를 기다려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1980원씩 산 거예요. 2,000원도 안 됩니다. 아마 재래시장 가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하셔서 시간도 벌고 노력도 좀 벌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심으실 때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절단을 하셔야 돼요. 절단 부위는 대략 이렇게 보면 이제 하얀 줄기 부분이 있고 줄기가 올라가다가 잎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잎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걸 자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것들을 심으면 새순이 다 올라와서 새파로 자라야 돼요. 여기 있는 기존 잎들은 이대로 심으면 결국 다 쓰러져 시들어 죽습니다. 그럼 지저분해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싹 잘라서 밑에 이 줄기만 심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바짝 자르지는 마십시오, 이 밑에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파는요, 그 고자리파리에 피해가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실파를 사서 심으면 이로운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어린 모종들을 지금 심어서 이렇게 밭에 심어서 지금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밭에 지금 토양살충제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법 자라있는 실파들은 공격을 좀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제법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토양살충제를 많이 하고 밭에다 이렇게 심어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자리파리가 이미 먹어서 이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리파리의 피해를 약을 많이 뿌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파로 이런 어린 모종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에서도 심으면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은 양으로도 그게 방어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심고 나서 더 이상 약 뿌리는 건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냉사 씌워서 기르십시오. 그럼 외부에서 고자리파리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토양살충을 한 번만 딱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대파 농약 없이 기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대파에 대해서 또 하나 힘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외대파와 조선대파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외대파입니다. 외대파의 특징은 이 하얀 부분이 나중에 더 길어집니다. 그걸 연백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 음식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그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 초록색 부분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다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연백부, 즉 하얀 줄기 부분이 길게 자랍니다. 이 외대파는. 그런데 조선대파는요, 그게 짧아요. 짧고 위가 길어요. 대신 단맛은 조선대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외대파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외대파와 조선대파를 얘기할 때 그걸 잘 모르시고, 외대파도 뭐 월동이 돼서 뭐 2년을 살 수 있다, 3년을 살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대파는 월동이 되고 나면 자라서 꽃대를 올리고 끝입니다. 1년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꽃대가 올라오면 그냥 그 꽃씨를 채취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조선대파도 똑같이 월동을 하면 꽃대를 올리고 꽃씨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고 나면 뿌리가 살아있어서 밑에서 또 하나 혹은 두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 재배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금 과장을 하면 평생 드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작물이 바로 조선대파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연백부가 짧아서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뭐 맛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백부를 길게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외대파를 기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 조선대파의 다른 명칭은 구절파가 아니고 구조파입니다. 정식 명칭이 구조파. 자, 그런 점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선대파와 외대파 뭘 기르시든지 간에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살충을 꼭 하고 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꼭 감안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 파를 심어 기르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밭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간혹 이제 이렇게 심다 보면 좀 남으니까 그걸 다른 작물의 옆이나 사이에다 이렇게 심어서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땅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파와 같이 심어서 기르시면 안 되는 작물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로 무와 결구를 하는 양배추나 배추 같은 그런 작물들은 파하고 같이 기르시면 안 좋습니다. 이 파의 뿌리가 토양 내에 있는 유기질을 분해해서 양분을 만들면 이 무나 이런 것들이 옆에 뿌리를 열심히 뻗어서 그 양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의 뿌리가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와 같이 기르면 좋으냐? 감자하고 같이 기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감자를 처음에는 이제 감자가 어리니까 그 사이에다가 옆에다가 이 대파를 쭉 심어서 기르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감자가 자라서 이렇게 잎이 좀 무성해지면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으로 밭을 만드셨다면 옆에 대파를 같이 기르시면 벌레가 오는 걸 서로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고, 또 하나, 나중에 감자를 수확하실 때 옆에 대파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대파를 그냥 같이 뽑으십시오. 뽑아서 새로 한번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서. 이 대파는 한두 번 옮겨 심음으로써 그 연백부를 더 깊게 묻어서 점점 그 연백부를 길게 기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옮겨 심으면서 기르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하실 때 대파를 같이 수확하셔서 밭을 다시 만들고 정식으로 기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또 하나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외대파 모종을 좀 쉽고 노력 없이 좋은 모종 이렇게 구입해서 쉽게 기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외대파나 조선대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대파 농사 좀 덜 수고스럽게 그리고 좀 더 풍족하게 수확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